안녕하세요. 회계로 이해하는 세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진석 회계사입니다. 블로그 글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실무진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한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진분들을 위한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명 정도의 실무진분들이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얻고 계십니다. 제 글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고 오픈 카톡방은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입니다. 지난번에 해외 자회사가 있을 때 해외 자회사를 환산하는 방법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최초 설립된 회사의 연결이 아닌 회사의 취득 회계 처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자회사가 아니었지만 제가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저의 자회사가 된 회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 사업결합 회계처리 종속회사 취득 회계처리입니다. 바로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회사 A, B투자회사 B. A는 2024년 12월 31일 B의 지분 100%를 1,000원에 취득하여 B는 종속회사가 되었습니다. 합병이 아니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죠. 합병도 거의 비슷합니다. 절차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득 당시의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을 때 연결조정분계를 작성해 보세요. A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투자주식 1,000원, 자본금 1,000원. B의 재무상태표 토지 50원, 기계장치 25원, 현금 800원이 있었습니다. 자본금이 500원이 있었고요. 이익잉여금은 이제 제가 설립한 게 아니고 운영 중이던 회사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최초 존재합니다. 이익잉여금 375원입니다. 위 B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기존에 설명드렸던 설립 시의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설립 시엔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종속회사의 자본이 같았었죠.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예시에는 종속기업 투자주식 1,000원과 자본금 1,000원이었습니다. 취득회계 처리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B의 자본금액 875원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순자산 875원짜리 회사를 1,000원에 비싸게 주고 산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유형자산 지금 장부금액에는 토지 50원과 기계장치 25원이 장부금액으로는 75원이지만 공정가치, 지금의 시세는 75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50원보다 시세가 100원, 200원 이렇게 훨씬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장부금액 상의 자본과 현재 순자산 공정가치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았던 무형자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 창출 무형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B가 식별하지 않았을 무형자산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A가 B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B가 식별하지 않았던 무형자산을 새로 식별해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를 취득하면서 A가 추가 시너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무적 상황도 고려해서 비싸게 샀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장부에는 보이지 않지만 B의 가치가 순자산보다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는데요. 위와 같이 장부금액은 역사적 가치만 반영하므로 현재 회사의 공정가치와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부상 순자산은 875원이나 회사의 공정가치는 875원보다 비쌀 수 있으므로 장부상 순자산보다 더 큰 금액을 주고 구매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취득 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작업을 PPA 절차라고 부릅니다. 이 PPA에 대해서는 지분법 취득 강의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고요. A가 1,000원을 주고 B를 취득했을 때 이 취득 금액의 구성 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 회계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공정가치 정보입니다. 토지 70원, 기계장치 30원입니다. 토지의 현재 시세는 70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70원인데 장부 가치는 50원입니다. 그러면 20원만큼 토지의 공정가치가 더 올라간 것입니다. 글을 읽어보면 A는 B의 취득 당시 B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수행하여 현재의 공정가치를 확인한 결과 토지는 70원, 기계장치는 30원으로 식별되었습니다. 따라서 A가 B를 취득할 때 B 토지의 장부 금액은 70원, 기계장치는 30원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B의 장부를 상 토지는 50원, 기계장치는 25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이만큼 연결조정분계로 추가로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엑셀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을 켰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 기본적인 이론 설명드렸고 연결조정분계를 작성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먼저 제거를 해줘야겠죠. 종속기업 투자주식 A의 재무제표에 있던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B가 보유하던 자본을 전부 제거를 합니다. 기존에는 제가 설립해서 자본금밖에 없었던 자회사를 연결조정분계로 제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설립 자회사가 아니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회사를 100% 자회사로 취득함으로 인해서 연결조정분계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B가 보유하던 자본금을 모두 제거를 해줍니다. 1.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제거한다. 2. B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본을 전부 제거한다. 취득 당시죠. 취득 당시. 그리고 공정가치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연결조정분계로 반영한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B의 재무제표는 장부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가치 정보가 추가로 식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차이만큼만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20원 기계장치 5원입니다. 그러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금 800원은 어떻게 하냐? 현금은 장부금액 800원이 공정가치 800원과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연결조정분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조정분계가 끝났는데 그러면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차가 안 맞습니다. 차변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차이를 지분법 취득 회계 처리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업권으로 부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차변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영업권, 대변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염가매수 차익입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영업권은 무형자산입니다. 염가매수 차익은 영업 외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발생하자마자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BS에 표시되며 무형자산 주석에도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겠죠. 영업권의 특징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권의 특징은 매년 손상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상이 됐다면 영업권부터 손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권은 환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자회사를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업권이 맨 처음에 외화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외화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영업권도 매년 환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을 취득원가, 원화로 계속 두면은 오류입니다. 영업권 역시 자회사의 자산의 일부로 보는 것이므로 매년 환산을 해줍니다. 자, 영업권의 특징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연결 재무 상태표에 연결 조정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연결 조정 분계 해보겠습니다. A는 지금 B를 12월 31일에 취득했으므로 취득 이후에 별도 거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B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기계장치에서 공정가치가 추가로 식별되었기 때문에 연결조정 분계에 반영을 해줍니다. 추가된 금액만큼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이가 발생했던 영업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 재무 상태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만약에 염가매수 차익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1,2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이렇게 될 거고, 대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염가매수 차익이 1,080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연결조정 분계를 한다면 연결조정 분계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1,200원이 평가 증되었고 기계장치가 5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영업권은 당기에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지금 마이너스 375원이 되어 있는데 염가매수 차익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되면 연결 재무제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자회사를 취득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감사인이 다 설명을 해주겠지만
감사인이 설명해 주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은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식별해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자산은 공정가치로 식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형자산 역시 공정가치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B는 장부금액으로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건 공정가치 정보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아야 연결조정분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식별해야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보고서를 수령합니다. 2번,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PPA 보고서를 수령합니다. PPA 보고서는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1,000원에 취득하는데 이 1,000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B에서 식별하지 않았던 무형자산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